자녀 문제에서 내로남불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데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그동안 이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라고 하죠. 이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딸은 자사고를 다니고 또 자사고를 다니다가 현재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사실 국민들이 가장 허탈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네. 일단 황희 지금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본교육 중심의 교육 평준화를 주장해 오면서 또 지금 말씀하셨던 자사고 관련해서는 이게 그 학교별로 무슨 철학과 특징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공부 잘하게 하려고 하는 곳인 것에 대한 비난을 계속 해왔었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제 네. 황희 장관 후보자의 자녀를 보니까 2011년, 16년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이건 뭐 초등학교 시절에 뭐 유학을 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문제될 게 없는데 네. 문제는 돌아와서 지금 그렇게 공교육 중심의 교육 평준화를 주장을 하신다면 일단은 자녀가 사립 자사고 가는 거는 좀 본인이 반대를 했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교육과 네, 네. 평준화를 강조했으면 자기 자녀도 그렇죠. 공교육, 그렇죠. 예. 본인이 먼저 본을 보인다는 심정으로라도. 근데 이제 자사고 1학년 1학기를 재학한 후에 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거기서 자퇴를 하고 이제 서울 소재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데 저기 또 학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본인의 자녀는 다녀도 되고 네. 나머지 국민들 자녀는 일단 교육 평준화 네. 가지 마.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학비가 굉장히 비싼 학교다. 외국인 학교, 포린스쿨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학비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한 해 수업료가 대략 4,2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2019년도에 황희 장관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면 생활비가 연 720만 원.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월 60만 원을 쓴 걸로 나와요. 그런데 학비가 외국인 학교 학비가 4,200만 원이면 뭐가 좀 안 맞네요.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자녀를 학교를 보낸 걸로 이해해야 되나요? 산수로 계산하면 답은 안 나오죠. 네. 그렇잖아요. 연봉에서 집 뭐 월세비 빼고 이것저것 빼고 4,200만 원 학비 뭐 중에서 한 학기 지금 반만 다녔으니까 2,000 몇 번만 하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부부 생활비가 100만 원 아래쪽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산수로 보면 그렇게 안 나오지만 산수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뭐 되니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이걸 기사를 보고 뭐 지금 국회의원이니까 뭐 연봉이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모아놓은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황희 의원의 프로필을 쭉 찾아봤거든요. 근데 공적인 일을 계속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에서 고액 연봉을 받을 만한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근무했었고 그 다음에 정당에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정당과 청와대가 그게 고액 연봉을 받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어떤 직업을 가지신 건 아닌데 뭐 모아둔 돈이 많은 건지 아니면 특별한 재테크 수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산수로서는 그 연봉을 가지고 생활비 쓰고 아이를 그냥 단순 특목고도 아니고 학비가 굉장히 한 4천만 원대 되는 외국인 학교에 보낸다는 건 저로서 산수로서 계산은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황희 후보자는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명했는지를 아직 잘 모르니까 일단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보고,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많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공교육과 평준화를 강조하면서 본인의 딸은 자사고를 거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다른 장관 후보자가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권칠승 후보자가 아니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제 임명이 됐습니다. 이 권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자녀 문제로 내로남불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난 3일 청문회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목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특목고 폐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자식은 딸은 보냈다. 그 말씀이죠? 본인이 갔습니다. 본인이 간 거는 제가 괜찮다. 보낸 게 아닙니다. 예, 예. 본인이 갔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특목고 보내기 위해서 뭐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제 소식이고 제 딸한테도 그렇게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딸은 갔다. 그 말이죠? 딸이 가는 거를 어떻게 정리를 말입니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내 애는 뭐 용어를 잘하든 남의 애들은 가재 붕어 개가 되든 상관이 없다. 아무튼 특목고 제가 폐지를 그런 이야기를 한 하는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국민들이 평가해 주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지만 내 딸이 특목고 간 거에 대해서는 내가 보낸 게 아니라 딸이 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군요. 마지막에 김정지 의원이 정리 잘 하셨어요. 오늘 일반성 국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저는 뭐 원론적으로는 아버지의 정책이라고 해서 부인과 자녀가 다 따를 필요는 없죠. 다 개개인의 인격체니까 당연히 딸은 딸의 인생을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아버지의 정치 인생에서 아버지의 정치 소속은 정치적 소신입니다. 내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자식은 무조건 민주당 찍어라. 내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자식은 무조건 국민의힘 찍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네. 다 판단이 있는 거니까.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데 근데 저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 얘기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제 이 교육에 대한 철학을 저희 딸이 지켜주지 못한 거 송구스러운데 저희 딸의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을 텐데 내 딸이 가는 거 내가 어떻게 말립니까? 너무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태도를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을 들고 저라면 그래요. 딸이 내 정책대로 안 따라주고 본인이 인생을 찾아가는 거는 제가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면 이 교육 정책에 대한 저의 어떤 소신의 발언의 강도를 좀 낮췄을 거예요. 네.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 권칠성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비교적 해명이 좀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국민들 보시기에 이제 본인의 소신이 특목고 폐지인데 왜 딸을 특목고 보냈냐 뭐 이렇게 뭐 사실 좀 이렇게 뭐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학교가 이제 고교 서열화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특목고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이제 입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수단으로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쳐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우리 김태민 변호사 잘 설명하셨다시피 본인의 딸이 이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말린다. 말려도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이 문제 이런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이 이제 음주운전을 했다. 내지는 이제 딸이 마약을 소지하고 국내에 들어오다 적발이 됐다. 이런 경우에 아버지한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것에 비하면은 훨씬,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해외에서 들어온 자녀들의 이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던 사실을 청문회 이 답변서로 인정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82년도니까 예. 40년 전 얘기인데요. 이제 해외 파견하고 귀국할 당시에 이제 자녀들이 9살, 8살이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아는 사람도 친구도 하나도 없는 학교에 이제 가게 되면 또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할까봐 처가 쪽에 이제 좀 조카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된 건 하나는 근데 그쪽에 나서 자동으로 배정되는 공립학교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사립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해명과 그러니까 아이들의 적응을 위해서 이쪽에 위장 전입을 했다는 해명과 사립학교를 들어갔다는 것, 그러니까 자동 배정되는 공립학교가 아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제목이요. 한국 사회에서 개천용, 속된 말로 개천용인데 가난하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개천용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다른 나라들, 스웨덴, 일본,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의 개천용 비율이 상당히 낮고 줄어들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교육의 사다리라는 게 그러니까 네. 예전 같으면 그랬어요. 뭐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환경이 더 안 좋아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 졸업해서 뭐 전문직이 되든지 좋은 직장을 찾든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중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들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런 일들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랫세대로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끊어지고 있다라는 게 연구 통계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게 통계뿐만 아니더라도 저런 얘기들은 사실은 일반 사회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던 거거든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고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고 저게 문제점이라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예전처럼 개청에서 용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이게 사회의 계층 이동이 활발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차이가 없어지는 거지 그 사다리가 끊어놓으면 부모 세대에 만들어졌던 이 차이가 자식 세대 또 손자 세대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다리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대한 방법론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교육만 해도 뭐 특목고 폐지다든지 뭐 수월성 교육이 맞느냐 아니면 평등 교육이 맞느냐라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아마 여야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